모낭염 같은 경우가 발생을 하면 약간 염증기가 있을 때도 있고 막 붉어지면서 가렵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모낭염 생기면은 집에서 이제 좀 차갑게 쿨링 같은 거 약간 쿨링팩 대주면서 열감 좀 가라앉히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항생제라든가 항히스타민 뭐 이런 거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스테로이드 연고 같은 거 이런 거 좀 처방하고 하면은 며칠 내로 좀 가라앉긴 해요. 원장님,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들려주실 예정이실까요? 여름철이 다가오고 하니까 이 시즌에 제일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제모, 사람들이 피부과에 첫 발을 들여놓는 계기가 제모이기도 하거든요. 여성분들은 이제 겨드랑이 제모를 하면서 피부과에 처음으로 오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은 좀 제모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잉그로운 헤어가 제모가 되는지 많이 여쭤보시는데 이것도 가능한가요? 진짜 많이 물어보긴 하거든요. 잉그로운 헤어 같은 경우는 털이 안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면서 자라는 건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잦은 왁싱 또는 기계적인 면도, 내가 그냥 면도를 많이 해가지고 털이 밖으로 안 나오고 안에서 이렇게 뭉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처음부터 그냥 레이저 제모를 했으면 잉그로운 헤어가 될 가능성도 좀 적어지고 좀 쉽게 더 제모가 됐을 건데, 이미 잉그로운 헤어가 되면은 사실은 약간 더 난치긴 해요. 그 헤어 자체가 이제 밑에 있는 거고 제모할 때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도 많고, 그렇지만 잉그로운 헤어도 결국은 레이저 제모를 해야 어느 정도 좀 빠지는 게 있어서 계속 왁싱이나 그 기계적 면도로는 결국은 상황이 더 악화될 뿐이고, 레이저 제모를 하면 뭉쳐있는 털들이 이제 좀 반응을 하면서 좀 가늘게 날 거거든요. 가늘게 나고 그 모낭이 파괴되면서 점점 잉그로운 헤어가 이제 보존되는 게 있으니까 그냥 레이저 제모를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흰 털도 제모가 되는지도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이제 그 어머님들이 와서 남편이 이제 턱수염이 하얘지는데 너무 보기 싫어서 원장님 우리 남편 턱수염 제모시킬까봐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많이 여쭤보세요. 근데 그게 안타까운 게 그 레이저 제모는 헤어 폴리클, 그러니까 모낭의 멜라닌에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노화가 진행돼서 50대 넘어가고 하면서 흰 털, 흰 수염이 이렇게 나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제모의 효과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잘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턱수염에 흰털이 조금씩 돋아난다 이러면 40대 중반 넘기지 않고 조금 제모를 미리 하는 게 좋지 않나. 네, 그럴 때가 좀 안타깝더라고요. 흰 털에는 레이저 제모가 반응을 잘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검정색에만 반응하는 거네요. 네, 보통 검정색 털에 반응을 하니까, 왜 백인들은 그 털이 이렇게 까맣지가 않잖아요. 반응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레이저 제모 말고 뭐 전기분해라든가 다른 방식으로 하고 또 왁싱 뭐 이런 거를 하게 되는 거라 어떻게 보면 제모는 그냥 우리 같은 황인종들이 깔끔하게 받기에 좋으니까 미리미리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런 댓글들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5회 받았다, 어떤 사람은 10회 받았다. 이렇게 제모를 여러 번 받아야 되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맞아요. 제모가 한 번에 시술돼서 없어지면 참 좋은데 그러지 않고 보통 기본적으로 5회에서 10회를 잡기는 하거든요. 그 털의 위치라든가 털의 굵기에 따라서 그 개인차가 좀 약간 있긴 하지만 털이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 어떤 이런 사이클을 거쳐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털들은 성장기의 털들이거든요. 그 레이저 제모는 이 성장기의 털에만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멜라닌 양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반응을 하는 거고, 오늘 이제 성장기의 털들에 반응을 하고 그러면 이제 한 달 정도가 지나면 휴지기에 있던 애들이 다시 성장기의 털로 이렇게 올라와 있고, 그래서 한 번 할 때마다 이제 모든 털이 다 빠지는 게 아니고 그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여러 번 이제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5회를 넘어서 10회, 또 어떤 분들은 인중 같은 경우는 이미 타원에서 한 10번 했고 근데 또 와서 다시 한 5번, 10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응이 약간 느린 부위가 있기는 해요. 약간 굵고 뭐 겨드랑이 제모 이런 데는 그래도 좀 반응이 있는 편이지만, 가늘고 이렇게 힘이 없는 부분은 약간 좀 저항한 느낌이 있고 개인차도 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제모는 그냥 여러 번 반복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제모 후에 모낭염이 생겼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그 제모의 가장 흔한 부작용 중에 하나가 모낭염이거든요. 제모가 일단 어쨌든 모낭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낭이 이제 과민하게 반응하고 지금 계절에 제일 많이 생기긴 해요. 겨울에는 조금 덜한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좀 햇빛도 좀 강하고 땀도 많이 나고 날도 덥고, 또 그리고 뭐 수영장 같은 거, 수영장 갔다 오면 모낭염 거의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자극을 주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제모를 지금 시즌에 여름철에 받을 때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이 모낭염이고, 그래서 저희도 항상 제모 받으시는 분들한테 그 모낭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턱수염 제모 받고 난 다음 모낭염 되게 많이 생겨요. 만약 그렇게 되면은 그냥 제모한 병원에 가시면 돼요. 원장님, 그러면 모낭염 치료는 어떻게 하게 되나요? 모낭염 같은 경우가 발생을 하면 약간 염증기가 있을 때도 있고 막 붉어지면서 가렵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항생제라든가 항히스타민 뭐 이런 거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스테로이드 연고 같은 거 이런 거 좀 처방하고 하면은 며칠 내로 좀 가라앉긴 해요. 그리고 모낭염 생기면은 집에서 이제 좀 차갑게 쿨링 같은 거, 약간 쿨링팩 대주면서 열감 좀 가라앉히고, 너무 오랫동안 방치를 하거나 그러면 조금 색소침착이 길게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 치수란 병원에다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태닝 후에 제모해도 되나요? 라고도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요 몇 년 새로 태닝 진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막 다들 하얘지려고만 했는데 요새는 태닝도 이제 건강한 미의 기준이 된 건지 되게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태닝을 하면은 제모할 때 그 리스크가 굉장히 올라가긴 해요. 제모는 이제 그런 까만 거, 멜라닌 쪽에 이제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태닝을 해버리면은 표피에서부터 막 반응이 격하게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태닝한 고객님이 오면 보통 이제 병원에서 차트에 태닝을 하셨다, 뭐 한지 얼마 됐다 이렇게 적고, 그 에너지하고 그 펄스 듀레이션 이런 거를 굉장히 좀 조정을 좀 해서 이제 제모를 좀 들어가고, 그런 분들은 이렇게 제모를 하다가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좀 수시로 확인하면서 본인들도 이제 확인하면 좋고, 그리고도 병원에 미리 말씀 주시는 게 더 좋긴 해요. 내가 태닝을 했다, 언제 했다 보통 물어보긴 하지만 그게 잘 안 될 때는 본인이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피부가 유독 까마신 분들도 어려울 수 있겠네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뭐 색소 레이저든 제모 레이저든 다 마찬가지인데, 피부가 하얀 분들에 비해서 피부가 까만 분들이 항상 더 리스크가 올라가요. 반응을 이제 많이 하기 때문에 원래 병원에서 이제 원장들이 의도하던 뭐 혈관을 없앤다 아니면 멜라닌을 없앤다 하면 그 타겟만 이렇게 탁탁 없애야 되는데 그 위에서부터 반응을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까만 분들이 오면 항상 에너지 설정이나 이런 거는 각 병원에서 지금 잘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왁싱 후에 제모를 해도 되나요? 라고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왁싱 후에 제모해도 되냐는 질문도 진짜 많이들 하시거든요. 왁싱을 막상 해보니까 아파서 이럴 바엔 레이저 제모를 해야겠다라고 왁싱 하다가 중간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왁싱의 원리가 모낭을 아예 그냥 통으로 드러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레이저 제모에 그 타겟이 되는 것도 역시 모낭이에요. 근데 왁싱을 하면 모낭이 다 사라진 상태니까 그거를 바로 하면은 그 타겟이 없는 거라 효과가 없고, 왁싱을 하면 적어도 한 3, 4주 정도 있다 되면은 다시 이제 그 밑에 있는 털들이 자라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왁싱을 한 분들은 어느 정도 텀을 두고 모낭이 이제 다시 살아났을 때 그때 이제 레이저 제모를 하면 됩니다. 겨드랑이 제모 뒤에 땀이 더 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거는 근데 실제로도 맞는 얘기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털이라는 게 우리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원시 시대나 이럴 때는 피부에 좀 털이 있어야 이제 체온 유지가 좀 된 거고, 겨드랑이 털 같은 경우는 이게 겹쳐지는 부분이니까 마찰을 줄이려고 또 털이 있기도 하고, 또 땀이 나니까 그걸 흡수하기 위해서 털이 있는 건데, 우리가 미용 목적으로 이제 그 겨드랑이 털을 제거를 하게 되면 털이 없다 보면 아무래도 그걸 흡수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흐르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통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겨드랑이 제모를 하고 난 다음에 겨드랑이 땀 보톡스까지 같이 해서 흐르는 땀을 좀 잡아주는 느낌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신 부위에 제모를 하는 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새는 진짜 문신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예기치 못한 부위에 갑자기 문신이 막 나올 때도 있고 한데, 원래는 이제 또 문신을 지우는 레이저들이 따로 있잖아요. 피코 레이저나 큐 레이저로 지우고, 원래 제모 레이저로는 문신을 못 지우기는 해요. 어쨌든 문신이 대체적으로 까만 부분도 있고 한데 그게 제모에 딱 닿으면 굉장히 반응을 격하게 하거든요. 막 부풀어 오른다거나 지워지진 않는데 뭔가 약간 묘하게 번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신 부위는 가리고 제모하고 그 부위는 제모를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문신이 너무 넓으신 분들인데 그 사이사이에 털이 있으면 좀 난감할 때가 있긴 한데, 원칙적으로 제모 레이저는 문신하고 반응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진 않습니다.